두 분 남았습니다. 이남훈님 제주도에서 오셨고 피해자의 아버님 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그 적당들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런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런 의견수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너무 아쉽게 생각하고요. 그나마 이제 심상정 의원님이나 관련 정의당 의원 관련자분들이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딸은 그나마 이제 20대에 어떤 여론이라든가 정치권에서 약간 좀 나서져갖고 그래도 저는 아비된 입장으로서 어떤 아이의 그런 소식을 그 소통을 연락을 끊기지 않고자 저 나름대로 그 어떤 페이스북이라든가 SNS로 어떤 정치권, 대통령, 청와대, 질병청 또 대다수의 페이스북 친구들을 지금 처음에 한 100명 미만의 친구를 갖고 있다가 지금 3,000명을 확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 관련 소식을 그 친구들 다 전파를 합니다. 전파를 하면서 또 그 친구들한테 널리 알려달라고.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미국에서 박사님들이 여러 번 연락 오시고 호주에서도 연락 오시고 영국의 변호사님도 내려와서 엊그저께 다 만나 뵙고 여러분들이 같이 동조하시는 분 많아요. 그래서 질병청에 댓글 올리면 질병청 관계자 아무도 댓글 안 올립니다. 대신에 그 글을 읽는 분들이 댓글에 와서 동조를 많이 해주십니다. 힘내십시오 아버님.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 나라가 왜 이렇습니까? 이런 말들 많이 하세요. 끝까지 힘내시고 끝까지 싸우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나는 매일매일 그런 분들의 응원의 글을 보면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내용을 지금 SNS의 소통 내용 간단히 읽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의 그 사고 경위 이것도 간단히 지금 시간이 없으니 간단히 읽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의 그 해결 과정에 있어서 내가 느끼는 문제점 아니 계산 방안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SNS 소통 내용인데요. 저는 모더나 백신 접종 후 지난 8월 7일 사망한 제주 20대 여대생의 아버지입니다. 내 딸은 어릴 적부터 훌륭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었고 매일매일 플랜을 작성하는 계획적인 아이였습니다. 그 결과 제주교역대학교 4학년 원래 2022년도 초등임용고시를 한참 준비 중이었습니다. 매일매일 국가는 언론등을 통해서 백신 접종하는 것이 소수의 사망자가 발생하더라도 대의적으로 이 얘기를 하고 선전하고 간접적인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내 딸은 그런 국가의 기만 행위에 속아서 지난 7월 26일에 모더나 백신을 접종을 하였고 그 후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다 접종한 지 12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도 못하고 야속하게 하늘나라로 가버렸습니다. 지금 거의 석 달이 넘어가고 있지만 남아있는 가족들은 매일매일 국가를 원망하면서 눈물로 보내고 있습니다. 국가의 홍보에, 국가의 선동에 속아서 내 딸이 사망했지만 국가는 아무런 사과 한마디가 없습니다. 단지 감염병 예방법에 근거해서 백신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면서 의학적이고 과학적으로 판정한다고 형식적인 대답만 합니다. 하였고 올해 2월부터 우리나라는 백신 접종을 시작하여 이제 반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행정행위는 얼마 안 되는 백신 접종 기간에 발생한 부작용 사례 및 백신 제조 회사의 실험 결과를 근거한 WHO 가이드를 운운하면서 새로 생겨나는 부작용 사례를 기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mRNA 백신은 혈전 부작용이 없다는 전제하에 우리 아이는 사망 직전까지 세 차례의 혈소판 감수성 혈전증 검사를 의뢰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반려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스페인에서 모더나 백신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보다 희귀 혈전이 많이 생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고 청와대 청원에도 24세의 초등학교 남자 교사 선생님이 화이자 접종 후 혈전이 생기고 사망한 사례가 생기고 있습니다. 등 다수의 혈전 발생 사망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많은 사연의 백신 부작용 사례들이 생기고 있는데 정부는 피해 유가족에게 아무런 유감 표현도 없이 백신 접종 실적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수의 사망자가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생체 실험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나만의 생각이 아닐 것입니다. 국가는 언론 등을 통한 반강제적인 홍보 및 선동에 희생한 사망자들에게 사과와 도의적인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세요. 그리고 도의적인 책임을 지세요. 형식적으로 의학적
어떤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 연관성 유무를 판단한다는 그 허세를 그만두세요. 의학적이고 과학적이었다면 백신 사망자가 없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내 딸을 내게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럼 의학적이고 과학적이라고 믿겠습니다. 지난 9월 3일 금요일 질병청에서 내 딸에 대한 예방접종 피해조사위원회가 열렸고 거로 주장했지만 피해조사반의 편향적이고 보수적인 사고로 인하여 발인 원인으로 혈전 발생 후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인과성이 없다고 결론을 안내받았습니다. 피해조사위원회는 법적인 조직이지만 위원회의 의견에 대한 지침이었고 일방적인 위원장 목소리에 의존한다고 전해들었습니다. 어디 국가기관에서 희생자의 생명에 대한 결정을 마치 물건 검수하듯이 다뤘단 말입니다. 이들은 행정절차법에 있는 이의신청도 거부합니다. 부검소 견서가 없다는 이유로 이의제기 자체를 차단합니다. 행정기관 매뉴얼에는 부검 안내를 필리하게 되어 있지만 담당 공무원은 내게 이것을 생략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의신청을 거부합니다. 행정기관 담당자가 부검소 견서를 해야만이 향후에 벌어질 행정 절차의 보상이라든가 여기에 필요하다고 했다면 저는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 아이는 일주일 동안 중환자실에 입원하다가 사경을 헤매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자기네 안내 고지를 안 해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첫 단추가 잘못 끼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 신청의 기본권 자체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모더나 백신 접종 후 딸 자신을 사망케 한 천벌받은 아비가 넋두리로 적어왔습니다. 유빈아, 너무 보고 싶다. 사무치게 그립다. 아빠는 꿈을 꾸는 것 같다. 다음은 우리 아이 사고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는 백신 종류는 모더나 백신이고요. 1차 7월 26일 날 맞았습니다. 접종 부위는 우측 삼각근에 맞았고 접종기관 위탁 의료기관으로 하나가정의학과의 의원입니다. 이상가정 치료 의료기관은 제주 한라병원이고 최초의 증상은 어지럼증 및 호흡곤란, 접종일로부터 증상 발생까지 걸린 시간은 4일 5시간, 사망일시는 8월 7일 8시 13분, 접종부터 사망까지 걸린 시간은 11일 15시간 13분입니다. 추정 사망 진단명은 경동맥의 폐쇄에 의한 뇌경색증 이겁니다. 사고 경위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아이는 제주교대 4학년 재학 중이었는데 원래 11월 6일 지난 일요일이죠. 12월 6일에 원래 초등 임용고시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얘가 접종 기간이 맞을 시기가 8월부터 접수를 받게 됐는데 얘가 생각하면 10월 달에 맞게 된 거예요. 한참 예민할 시기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혹시나 부작용, 컨디션 저하 때문에 얘가 왜 뭐에 미쳤는지 모더나 백신 처음 접종한 날 자녀 백신을 신청했습니다. 자녀 백신 신청하고 맞았다고 좋아라고 가족 카톡에 올리고 캡처해가 올려가지고 자랑하고 했는데 갑자기 일어나 이거 죽어버렸습니다. 7월 26일 3시 30분에 하나가정의학과에서 모더나 백신 접종하고 7월 30일 10시 40분 아빠가 독서실에 데려다 오면서 집 지하 주차장 계단을 오른 후에 갑자기 호흡곤란과 어지럼증을 호소하면서 아빠 앞에서 꼬꾸라져 버립니다. 30일 5분 만에 인근 한라병원으로 이동했지만은 우리 딸은 마지막 아빠라는 단어를 남기고 응급실로 들어간과 동시에 심정지를 일으키고 심폐소생술하고 11시부터 다음날 12시까지의 폐색전증, 폐동맥의 혈전이 꽉 차버리고 CT를 찍었더니 뇌동맥의 혈전이 꽉 차있고 요거를 시술해서 뚫었더니 다음은 뇌압이 상승한다고 선생님이 뇌를 양쪽 두개골을 열어야 된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조금만 줄여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이래서 사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아이는 아까 얘기했듯이 혈전증 감소성
혈소판 감수성 혈전증 검사 의뢰를 판매를 했는데 정부는 반려했습니다. 내가 그 후에 문의를 했습니다. 왜 반려했냐고. 담당 연구관은 모더나 제조 회사가 실험 결과를 발표했고 WHO에서 그걸 인정해서 WHO 각 나라에 행정 가이드를 지침 내려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반려수밖에 없다. 그 반려 기준이 혈전은 그때까지만 해도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요런 백신만이 혈전이 생긴다고 인정했습니다. mRNA 백신은 혈전이 안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혈소판 감소가 뚝 떨어지고 나머지 다 기준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백신 종류가 모더나라는 이유로 반려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요거에 대해서 문의를 했어요. 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까 담당자한테 여보세요. 우리나라 국민이 국민적 정서가 좋아서 당신네 하는 접종률을 많이 올라가고 있지 않냐. 그럼 모더나라는 제조회사는 미국 회사일 것이고 일상이랑 3상에 거치는 실험군 자체도 거의 미국 인근에 서양 사람들 인구로 지금 실험 모체를 뽑았을 거 아니냐. 물론 한두 몇 명의 동양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면 염색적 구조가 틀린데 왜 그 제조회사 서양에서 만든 걸 기준으로 해서 저 가이드를 지침하느냐. 당신네가 왜 WHO 가이드로 해서 행정 안리적인 게 생각만 하냐. 국민적 정서를 감안해서 모더나가 처음 우리나라에 지금 백신 접종 왔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나는 한국형 모델 케이스를 개발해서 데이터 케이스를 구축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왜 다친 사고로 행정을 하느냐. 그런 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브레인징 다이어로 그 후에 혈전이 생기잖아요. mRNA 기반의 그 백신에서가 혈전이 생기잖아요. 예? 지금 백신 따라보면 이 사람들, 이 공무원들이 봅니까? ACP에서 발생하는 합술 약전을 아널 인터널 메디슨에서는 모더나 백신 접종 후 110년간 TTS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안타까운 건 알겠는데 조금만 줄여주십시오. 지금 다른 이거 줄이겠습니다. 예. 그래서 억지로 이제 여론이 망다니까 우리 아이를 TTS 검사를 했어요. 혈통의 검사를 개인적으로 전화 와서 빨리 보내라고 했어요. 우리 아이 피가 없어요. 피가 살아있을 때 세 번 했을 때 그 많은 피를 갖고 했으면 모르겠는데 아니 생후 4후 10일 만에 검사를 했어요. 빨리 보내라고. 일시심이란 조그만 피 내가 알아봤어요. 네? 서울 아산병원 장성수 교수 이 사람 진단검사 의학과 교수인데 TTS 검사의 검체 조건이 혈전 두 분류로 나누는데 우리는 혈청으로 보냈습니다. 피부에서 피를 체열한 다음에 실온에 1시간 보관해야 되고 상층에 혈청만 분리해서 2개의 검체를 나눠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도 냉동 보관해야 된다고 나갔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는 내가 알기로는 아닙니다. 보관 채취해서 유효기간 지나 11일 이상의 피 갖고 찌꺼기 갖고 냉장고에 있던 보관 갖고 피를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음성을 때려고 그래요. 단지 음성을 하면 표현만 수치로 표현해야 돼요. 음성이 지금 0.4 이하가 음성입니다. 그러면 0.398이라든가 0.39가 나오면 어떻단 얘기입니까? 왜? 실험에 대한 불합리 요소가 많습니다. 예? 아까 시료가 찌꺼기 피 갖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 요소도 아니고 아버님 신뢰 수준이 많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의 백신인 같은 인간성 심의 결과를 난 불신합니다. 왜냐? 피해조사 반장 위원장 자격 근거가 없습니다.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가위원회 위원장의 자격 근거는 있습니다. 질병청 감염병 예방 위원장 질병청장이 임명하게 됐습니다. 대신에 피해조사반은 시민까지만 둔다는 이용 규정만 있지 회의 의결 규정 어떤 사람이 위원장이 된다 그 내용이 없습니다. 내가 계속 정보 공개했습니다. 안 왔고 내가 운영 규정 찾아봤지 이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신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회의력이 부재합니다. 내가 예상받은 팀장 김윤아 팀장과 통화를 했습니다. 없다고 그럽니다. 국가의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이 회의에 왜 회의록을 주지 않습니까? 뭐가 숨기고 싶은 게 많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정합니다. 그리고 참석위원들의 전문성 이거 부정합니다. 왜? 아까 어느 분이 얘기했죠? 국가기관 3명 나머지 회의를 10분이 참여를 하는데 위원장하고 1명밖에 얘기를 안 합니다. 사전에 입을 맞췄기 때문에 이 사람밖에 얘기를 안 해요. 다른 사람들은 벙어리 와서 수당만 챙겨가는 사람은 수당만 챙겨가는 사람 한번 조사해보시죠. 어떻게 발언권들 어떤 발언을 했나. 벙어리들 전문성 그래 부정합니다.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개수 일주일에
매일 전국에서 150건, 200건 이렇게 항쟁에서 올라오는 심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어떻게 심의가 될 수 있습니까? 저녁 6시부터 비공개로 이렇게 비대면을 하는데 어떻게 심의가 가능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한 사람당 5분, 10분 내에 딱 때려버리는 거예요. 위원장 김준곤 교수 이 사람이 무소비리 칼질을 막 하는 거예요. 칼질을 하는 거야. 아버님, 제가 나쁜 놈입니다. 사회를 맡고 있는데 사실은 정해진 시간이 있고 2시간 넘으면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하고 싶은 말 많고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사람들, 그 다음 대안을 얘기할 시간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100명, 200명 모시고 말씀 듣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아버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0초 내로 좀 정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나 마지막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에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촛불혁명, 촛불 집회로 태어난 이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은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을 등지고 오로지 해외여행만 다니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400여 명 그분들은 데려오면서 목숨을 걸고 데려오면서 지금 11월 8일자로 1200명이라고 합니다. 사망자. 왜 이 국민들을 왜 대국민 학살을 벌이냐고 저 대통령이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벙어리입니까? 우리가 벙어리 대통령을 뽑아줬습니까? 아니면 누구한테 주종당하고 있습니까? 청와대 안에 제2의 최순실이 있습니까? 왜 한마디도 안 합니까? 이렇게 국민이 죽고 있는데. 예? 1200명 죽었다면 1200명. 이 독국물이야, 독국물. 예? 왜 국민 독국물을 다 학살하냐고. 이게 대통령이에요? 진짜 국민이 보고 대통령이 이럴 수 있냐고요. 이 사람은 취임사 때 나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고 결과는 정의롭다고 얘기했습니다. 개판 정부. 이게 평등합니까? 공정합니까? 너무 그러지 마시고 이 정부 관계자들. 정은경 씨는 하얀 머리 낡은 신발로 쇼를 하고 있고 김준곤 예방접종 위원장 이 사람은 그만큼 나이 들었으면은 수비한테 양보하세요. 왜 정부의 하신 정부의 꼬봉이 돼가지고 정부의 끄라뿔이 돼가지고 이렇게 국민들을 학살시키는 겁니다. 당신 죽어서 어떤 죄값을 받으면 좋다입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심상정 의원님께서 이제 대선 후보신데 대선 후보들 논의 과정에 꼭 반드시 코로나 이 피해자들, 코로나 사망자들, 코로나 중증 중환자 대기 있는 사람들 피해 대책을 꼭 각 후보들께 문의를 하셔갖고 진정한 대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